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오늘도 대구와 경북에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집니다. 한편 내일까지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대기가 많이 건조합니다. 현재 경북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비 소식이 있긴 하지만 비의 양이 적어 건조특보는 유지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모레까지 바람도 강하겠습니다. 특히 경북 북동 산지와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순간풍속 시속 70k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되고요.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서도 강풍이 예상돼 화재 예방과 더불어 각종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봄비 소식도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에는 오늘 오후부터 비 또는 눈이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북 북부에 5에서 20mm, 남부에는 5mm 안팎이 예상됩니다. 경북 북부에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내일까지 경북 북동 산지에 3에서 8cm, 경북 북부는 1에서 5cm, 그 밖의 지역에는 1cm 미만의 눈이 예상됩니다. 어젯밤 바레만 북쪽의 황사 발원지에서 시작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남동진에 오늘 낮부터 비 또는 눈에 섞여 내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내일부터는 기온이 점차 내려가겠고요. 금요일과 토요일 또 한 번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17일 포항 구룡포 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는 극심한 어획 부진 같은 어업 현실과도 무관하지 않은데요. 한번 바다에 나가면 설사 파도가 높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도 웬만해서는 스스로 조업을 중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구룡포항에서 120km 떨어진 해상에서 전복된 9톤급 대게잡이 통발어선. 사고 발생 10시간 전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져 이미 높은 파도와 강풍이 몰아쳤지만 곧바로 철수하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어획 부진과 치솟은 추로 경비 탓에 한 번 나가면 2, 3일은 조업해야 적자를 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분의 1은 줄었다고 보시면 되죠. 우크라이나 전쟁 전까지만 해도 기름이 6만 원, 7만 원 하던 게 지금 19만 5천 원, 한 20만 원 돈 하니까. 동해는 겨울철에 잦은 풍랑특보로 조업 일수가 적은 데다 보통 2박 3일 조업에 어장까지 오가는 데만 14시간씩 걸리다 보니 웬만해선 조업을 포기하기 힘듭니다. 나가갖고 3, 400개 갖고는 못 들어오니까 결국은 그 나라에서 정하는 그 특보가 떨어질 때까지 해가 오는 거지. 시간에 촉박하고 이러니까 좀 무리한 조업도 하는 거고. 또 동해는 풍랑특보 발효구역이 섬 지역인 남해와 서해처럼 세분화돼 있지 않다 보니 풍랑특보와 실제 바다 상황이 다를 때가 적지 않습니다. 서해 쪽은 순간적으로 기상 변화가 많지만 빨리 잔잔해지는 편이고 동해는 수심도 깊고 너울이 크기 때문에 나쁜 기상이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편입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전국의 어선 사고는 1,300여 건, 전체 해양 사고의 76%에 이르고 경북 동해안에서만 23명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됐습니다. 한편 해양경찰은 사고 해역에서 경비함정과 항공기를 동원해 실종된 외국인 선원 1명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지난 1월 주민합의를 이뤄 약 4년 만에 재개됐던 포항 해병대 수성사격장 사격훈련이 다시 중단됐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합의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이 배제됐다며 사격훈련 중단과 민관군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박성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 장기면 산서리의 도로에 트랙터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도로 끝에 위치한 건 해병대 사격장. 해병대 사격훈련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자주포의 진입을 막고 있는 겁니다. 지역 주민 동의 없는 국방부 사격협의 원천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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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9년 미군 아파치 헬기 훈련이 포항 수성사격장으로 옮겨오면서 불거진 갈등. 훈련 중단 약 4년 만인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2,800여 명이 속한 주민단체와 국방부, 해병대 등은 훈련 재개에 합의했습니다. 사격장 인근 수성리 주민을 이주시키고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주민 지원 사업을 즉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이 과정에서 주민 전체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부 단체만 합의에 참여해 직접 피해를 입고 있는 자신들의 의견은 무시됐다는 겁니다. 무섭지요. 그런 때는 양쪽 길을 이렇게 막고 있어요. 사격할 때 어떻게 되는지 아는지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들은 훈련장에서 군이 폐유와 폐기물 등을 무단으로 버려왔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격 훈련 중단과 민관군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면장에도 알리지 않았어요.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합의를 봤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지역의 당장 생계와 관련되고 소음과 관련된 이 지역을 도외시하고 외면했기 때문에 해병대 1사단은 예정된 훈련을 연기하고 관련 사항은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주민들이 제시한 폐기물은 군부대의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경상북도는 포항공대 연구중심의대와 안동대 의대 신설, 2026학년도 지역 신설의대 정원 할당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텍 의대는 의과학 전문대학원 형태의 8년 복합학위 과정을 도입해 의사과학자를 양성하며 스마트 병원과 의과학 융합연구센터를 갖출 예정입니다. 안동대 의대 신설은 안동병원, 안동의료원과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인재 전형 중심으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20여일 앞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공천을 마무리했습니다. 대구와 경북에서는 공천 중반까지 현역 불패가 이어지나 싶더니 막판이 되자 당내 인사들조차 생소한 인물의 공천이 속출했습니다. 밀실 낙하산 공천이란 비판이 단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공천이 곧 당선이라 할 정도로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와 경북. 당초 검사나 윤핵관 등으로 대폭 물갈이가 될 거란 전망이 많았습니다. 막상 공천이 시작되자 김건희 여사와 50억 클럽 쌍특검법 정국에 표 단속으로 현역 불패가 이어졌습니다. 막판에는 밀실 낙하산 공천이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국민 추천을 도입한 동구 군위갑의 최은석 전 제1제당 대표, 북구 갑에는 우재준 변호사 공천을 발표한 이후입니다. 글로벌 기업을 운영하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지역과 국가의 경제 활성화와 국가 발전을 도모할 전문 인재로 추천하게 됐습니다. 대구광역시 감사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고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해 왔습니다. 정치 신인을 발탁하겠다는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두 사람 모두 10대 학창 시절을 대구 경북에서 보낸 점 외에 지역에서는 이름도 생소합니다. 국민이면 누구나 추천 가능하다며 공천 신청 문턱은 낮췄지만 모든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사실상 내리꽂기식 전략 공천이나 다름없었다는 평가입니다. 공천에 뛰어들었던 예비 후보들도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구 군위갑에 공천 신청을 했다가 탈락한 정혜용 예비 후보는 지역에 얼굴 한번 비추지 않고도 자신 있게 추천하는 이유를 주민들이 궁금해한다면서 대구 시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동을 좌시하지 않고 낙하산이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5.18 왜곡 폄훼 발언으로 도태우 후보 공천을 취소한 대구 중남구에도 김기웅 전 통일부 차관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역시 고교 졸업 외에 대구와 이렇다 할 연관성이 없습니다. 정당의 가장 큰 역할은 그 지역을 잘 알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정치인을 양성해서 국회를 보내는 것인데 국민추천제에 의해서 공천받으신 분들이 과연 지역을 잘 알까라는 점이죠. 더욱 중요한 건 이분들이 과연 누구를 보면서 정치를 하실까. 국민의힘 보수 정당은 수십 년 동안 지역의 선거를 싹쓸이해왔습니다. 누구를 내더라도 당선되다 보니 그만큼 지역 출신 정치인의 존재감은 희미했습니다. 이번 총선에도 일부 지역구에 국민 추천이란 포장으로 가리려 했지만 지역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밀실 낙하산 공천이 여전했다는 평가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포항지진대책위원회 임종백 위원장은 어제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RS 여론조사와 관련해 경북 선관위 직원 4명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원장은 국민의힘 경북도당이 지난해 12월 13일 포항시 북구 선거구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면서 관련 내용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았지만 선관위는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원장은 또 불법 정치 현수막 거리 게시와 관련해 포항시 북구 선관위 직원 1명도 고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올 시즌 포항 스틸러스의 새 사령탑에 오른 박태하 감독이 빠르게 기동 매직을 지우고 팀의 자기 색깔을 입히고 있습니다. 개막전에선 조금 애매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두 번째, 세 번째 경기에서 2연승을 따내며 K리그 축구판을 흔들고 있는데요. 직전 경기에선 돌풍의 주인공 광주FC를 꺾고 정효볼까지 잠재웠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태하는 원래 공격 성향이 강한 감독입니다. 중국 연변 감독 시절에도 그랬고 포항 사령탑을 맡은 직후 MBC와의 인터뷰에서도 공격적인 4-4-2 포메이션을 선호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리그 3경기를 보면 가장 돋보이는 부분은 전술의 유연성입니다. 특히 리그 최고의 전술가로 불리는 지난 17일 광주 이정효 감독과의 지략 대결에서 박 감독은 경기 전부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약점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약점을 일주일 동안 준비하는 기간에 저희들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연구를 했고 오늘 좋은 결과로 보여줄 것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대로 박 감독은 변화무쌍한 전술을 선보였습니다. 포항은 처음에 4-4-2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지만 곧장 3백으로 전술을 바꿨습니다. 공격 시에는 왼쪽 풀백 완델손이 전진하며 중원의 수적 우위를 점하는 3-2-4-1로 변했고 수비를 할 때는 최전방 조르지까지 내려와 5-2-3 형태로 수비를 두텁게 했습니다. 특히 포항은 공격과 수비 간격을 좁혀 중원을 틀어 막은 채 광주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없애기 위해 노력했고 막판 정재희의 극장골이 터지면서 귀중한 승점 3점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저한테 운 좋은 찬스가 와가지고 골 넣어서 이겼는데 모든 팀원이 준비 잘해서 그게 좀 결과로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술의 대가 이정효 감독은 포항이 내려설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지만 박태하 감독 앞에선 무기력한 90분을 보내야 했습니다. 프로축구연맹 기술위원장 출신인 박 감독은 지난해 국내외 최신 기술 동향 파악에 집중했고 열심히 공부한 결과물들을 지금 K리그 현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포항의 경기가 더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성 확보를 위해 매출 채권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합니다. 시는 신용보증기금과 협약을 맺고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보험료를 지원하고 지원 신청은 신용보증기금 대표번호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 채권 보험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한 후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손실금의 최대 80%를 보상해주는 공적 보험 제도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대구 경북 신공항 화물터미널 위치 문제가 긴 갈등 끝에 의성과 군위 양쪽에 각각 설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토교통부 내부 실무회의에서 의성 지역 화물터미널 설치에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면서 갈등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서현 기자입니다. 공동합의문 약속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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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 지역 신공항 관련 주민단체가 신공항 공동합의문 이행을 촉구하며 국토교통부를 성토하고 나섰습니다. 지난해 첨예한 갈등이 이어졌던 대구 경북 신공항 화물터미널 배치 문제가 의성 군이 복수 설치로 가닥 잡히면서 일단락됐지만 최근 다시 국토부 실무협의체와 전문가 그룹 안에서 의성 화물터미널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나온 사실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 2020년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작성한 공동합의문에 대해 국토부의 국장급 핵심 관계자가 지역 간 합의가 국토부를 구속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해 논란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공동합의문에는 의성 항공물류단지 조성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 이제 와서 정부가 지자체 간 합의를 깨뜨리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의성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국토부 장관이나 대통령에게도 지사님이 보고를 드려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거의 해주겠다는 답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진행해온 모든 것을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논란이 커지자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주 의성 주민단체와 면담 자리에서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게 무엇인지 고민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이 관계자는 지역 간 상생을 위해 필요하면 새로운 협약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면서도 복수 화물터미널은 당초 합의에는 없는 내용이라며 의성 화물터미널에 대한 재논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상북도는 공동 합의문에 따른 의성 지역 물류단지와 화물터미널 설치 추진 방침은 변할 수 없다며 국토부에 정식 항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민항 기본계획 용역을 중단하고 국토부 내부 기구가 아닌 신공항 특별법상 협의기구를 통해 관련 논의를 공정하게 진행할 것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지역의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공정과 신뢰를 잃은 국토부의 민간공항 기본계획 용역 진행을 잠정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협의기구 회의 소집을 긴급 요청해서 지역의 민심을 전달하고 지역 합의사항 이행을 국토부에 강력히 요구할 계획입니다. 한편 의성 지역 주민단체는 총선 선거일인 4월 10일 전까지 화물터미널 설치와 관련해 국토부에 공식 입장을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국토부 세종청사에서 항의 집회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경주시가 내년도 국비 목표액을 지난해보다 283억 원 늘어난 9,465억 원으로 잡고 예산 확보에 본격 나섰습니다. 주요 신규 사업은 양성자 가속기 기반 오픈 리노베이션 캠퍼스 조성에 70억 원과 신라문화관광단지 조성 10억 원 등이며 계속 사업으로는 신라왕궁 복원 정비 60억 원과 해양레저 관광거점 사업 90억 원 등입니다. 경주시는 전액 국비 사업과 국비 보조율이 높은 사업을 우선 선정해 지방재정 운용의 건전화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월지관의 전면 개편을 앞두고 동궁과 월지, 옛 안압지와 관련된 추억이 담긴 사진을 8월 말까지 공모합니다. 공모 대상은 동궁과 월지를 배경으로 직접 촬영했거나 개인 소유 기념사진으로 1985년 이전에 촬영한 사진을 우대합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월지관의 다양한 추억과 기억을 반영하기 위해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있고 다음 달부터 1년 동안 월지관을 임시 휴관할 예정입니다. 에코프로 그룹은 지주사인 에코프로 산하 계열사들의 안전환경을 총괄하는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이 조직은 에코프로 그룹 전체의 각종 안전규정 정비와 사고 예방 정책 수립, 시설 관리 및 정비 등을 담당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에코프로는 앞으로 포항 공장을 중심으로 작업장에 대한 리스크 사전 감지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 상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이 다음 달 한 달간 진행됩니다. 소 50마리, 염소 300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는 4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 일제 접종이 우선 진행되고 소규모 농장은 인력 상황을 감안해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시군은 일제 접종 4주 이후 무작위로 농가와 개체를 선정해 항체 양성률을 조사하며 기준치에 미달한 농가에는 재접종과 함께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대기가 많이 건조합니다. 현재 경북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비 소식이 있긴 하지만 비의 양이 적어 건조특보는 유지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모레까지 바람도 강하겠습니다. 특히 경북 북동 산지와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순간풍속 시속 70k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되고요.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서도 강풍이 예상돼 화재 예방과 더불어 각종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작은 우산도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대구와 경북에는 오늘 오후부터 비 또는 눈이 예상되는데요. 경북 북부에는 5에서 20mm, 그 밖의 지역에서는 5mm 안팎의 비가 예상되고요. 경북 북부에는 눈으로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경북 북동 산지에는 3에서 8cm, 경북 북부 1에서 5cm, 그 밖의 지역에서는 1cm 안팎이 예상됩니다. 한편 어젯밤 바레만 북쪽의 황사 발원지에서 시작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남동진에 오늘 낮부터 비 또는 눈에 섞여 내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바레만 부근에서 동해상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흐리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3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8도, 김천은 4도로 어제보다 높게 출발합니다. 낮에는 대구 15도, 김천은 14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5도, 문경의 기온은 6도로 시작해서요. 낮에는 안동 12도, 문경은 11도 전망됩니다. 모레까지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포항의 아침 기온은 8도로 시작해 낮에는 15도 예상됩니다. 비가 그치고 내일부터는 기온이 점차 내려가겠고요. 금요일과 토요일 또 한 번 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